해리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키우는 30대 직장인 A씨. 어느 날부터인가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콧물, 코막힘에 시달렸는데요. 집에만 오면 재채기가 나와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찾은 A씨는 검사를 통해 고양이에서 나오는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해리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었던 A씨는 현재 고양이 알레르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알레르기란 반려동물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때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발생하여 코, 눈, 피부가 간지러우면서 콧물, 눈물, 재채기, 코막힘,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면서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나는 천식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가구는 604만으로 동물과 같이 지내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 수준인데요. 반려견은 586만, 반려묘 211만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급속히 늘면서 동물 알레르기를 보이는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15%에서 30%에서 알레르기가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의 침, 땀 등의 분비물이나 소변, 혈액, 상피, 털 등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이를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 한편 내 몸에서 이러한 반려동물에서 생성된 알레르겐에 대해서 알레르기 항체가 생성되면 반려동물 알레르겐에 대해서 감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려동물 알레르겐에 대해서 감작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려동물과 접촉하게 되면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이 알레르겐을 접하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해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를 하는 것을 감작이라고 합니다. 즉, 감작이 됐다는 것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감작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레르겐에 노출될 때 무조건 감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물질에 노출된다 해도 유전적 영향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반 사람보다는 기존의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사람이 더 잘 발생합니다. 또한 과거나 현재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을 앓은 적이 없더라도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 근처에 가거나 만지고 나서 눈 가려움증, 콧물, 재채기, 코막힘, 기침,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해진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검사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알레르겐에 대해 면역 반응을 보이는 체질인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에 접촉하면서 증상이 생긴다. 그래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해서 알레르기 피부 검사나 알레르기 혈청 검사를 시행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 항체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겐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알레르겐은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집안 물건의 표면이나 벽 등에 남아서 오랫동안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길게는 수개월까지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둘째, 반려동물 알레르겐은 크기가 작고 공기 중에 오래 떠 있는데요. 헤파 필터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뿐 아니라 학교나 공공건물 등에서도 반려동물 알레르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정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넷째,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동물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반려동물과 밀접한 접촉을 많이 할수록 알레르기가 잘 생깁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 증상은 대개 눈, 코, 피부 등이 간지러우면서 눈물, 콧물, 재채기, 코막힘, 두드러기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졸림 증상이 적은 2세대 항히스타민을 의사에게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구매하여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한 경우 혹은 졸림 등의 부작용으로 항히스타민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증상에 따라서 코에 뿌리는 약이나 점안제 혹은 경구약제를 처방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반려동물은 반려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가깝고 아끼는 존재인 만큼 보호자는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반려동물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는 신체 DNA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 투여 때만 효과를 발휘하다가 약을 끊으면 효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신체가 알레르기에 적응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면 반려동물 알레르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부양을 포기하고 신뢰할 만한 지인에게 양도를 한 후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거나 반려동물 알레르겐이 없는 그런 집으로 이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반려동물을 인격체 내지는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이러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반려동물과의 사별 후에는 더 이상 키우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을 오랜 기간 키우다 보면 일부 사람에게서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누그러지기도 하는데, 이를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사람에게 알레르기 면역요법을 시행하는데, 이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반려동물 알레르겐을 첫 3, 4개월은 일주일마다, 이후에는 한 달마다 피부 밑에 반복적으로 주사하여 인위적으로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반려동물의 털을 짧게 자르면 괜찮다는 인식인데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겐은 털 자체가 아니라 피부에서 떨어지는 비듬, 대변, 소변과 침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털에 알레르겐이 많이 묻어 있으므로 알레르겐의 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을 자주 목욕시키거나 털을 제거하며 고성능 필터를 장착한 청소기나 청정기 등을 통해 실내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도 시행해 볼 수 있으나, 반려동물 알레르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며, 따라서 반려동물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영아기에 반려동물을 접촉하면 알레르기가 덜 생기나요? 네, 사실 맞습니다. 서양의 선진국에서 시행된 출생아 코호트 연구에서 태아기, 즉 출생 전부터 반려동물을 접촉하는 경우에 신생아기나 영유아기에는 이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잘 발생하지만, 소아기 이후에는 발생률이 둔화되어서 종국에는 알레르기가 실제로 덜 생긴다는 보고가 속속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개보다 고양이가 천식 발생률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것도 맞습니다. 고양이는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펠디1이라는 강력한 알레르겐이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자기 몸 구석구석을 이렇게 혀로 핥아서 깨끗하게 하는 그루밍 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보다는 고양이가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 질환을 더 잘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항원을 멀리하는 회피요법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만약 키우는 중에 알레르기가 생겼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만 입양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가족 구성원 모두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면서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또한 한류붐이 확산되면서 동서양의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서 건전한 K-의료와 K-펫 문화를 정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